여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건, 경제, 생태 조건의 불평등 증대를 해결하고 신자유 주도의 세계화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처방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약화를 차단하기 위한 처방으로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이 표현으로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 있습니다. 여기서 2014년에 2020년에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고서의 부제가 뭐냐면 흥미롭게도 사회적 임팩트의 주류화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사회적 임팩트는 주류화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 주류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인용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이 되면 사회적 임팩트 측정은, 즉 사회적 임팩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측정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자선기관, 결사체 등 사회 목적기관, 즉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이런 모든 기관들에게 주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주류가 된다는 건 이 목적기관들이 다 사회적 임팩트를 나름대로 지표로 설정해 갖고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이 뜻이죠. 정부와 기업 섹터에서도 사회적 임팩트 측정이 상당한 기대를 모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임팩트 측정과 리포팅은 보다 정교해지면서 모든 조직들의 구매, 기부, 투자 결정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20년이면 2년 남았네요. 2년 남았네요. 지금 상당히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매년 그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뭐 정부도 움직이고 있고, 뭐 투자시장, 금융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실제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이나 협동조합 영역이나 이쪽도 상당히 연간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 이상의 막 성장을 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사회적 임팩트를 보다 더 강하게 확장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 임팩트 투자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 그러니까 투자기 때문에 이 투자는 투자자가 많겠죠. 앞서 우리가 세 개의 섹터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개 섹터가 다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 부분에서도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그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시민사회 섹터에 가면 여러 자선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익법인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투자자로 오게 되는 것이죠. 2015년에 OECD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무게 있는 보고서예요. 이게 아마 사회적 임팩트를 전공하시는 분은 이 투자 보고서를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 임팩트 투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혁신을 갖다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사회적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측정 가능하다는 게 뭐죠? 가장 측정하기 쉬운 게 뭐죠, 우리? 숫자. 뭐 몇 퍼센트, 몇 명, 몇 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돈. 그죠? 금액으로. 그런 것들로 모든 임팩트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 환산될 때 그 지표는 수치화돼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된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재정적 수익에 대한 확고한 기대. 재정적 수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인해서 뭐 1억 5천에 됐으면 한 5천 정도가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이죠. 이게 재정적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수익? 요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수익이라는 것은 사회가, 지역사회가 아니면 불특정 자수 전체가 이득을 보는 수익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 수익.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아까 사회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전적 가치로 계산해 보면 뭐 실업률 1% 해결하는데, 뭐 빈곤율 1% 해결하는데 이 정도가 수익이 사회 전체에 발생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수익에 대한 확고한 기대로 사회적 욕구 충족에 활동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대한 금융 제공.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 충족에 활동하는 조직들. 어떤 조직들이죠?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 그리고 앞서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적 목적 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목적 기관. 어디 갔죠? 사회적 목적 기관. 찾기가 좀 그렇지만 패스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제가 언급을 했어요. 사회적 목적 기관을 영어로 SPO라고 합니다. Social Purpose Organization. 좀 넓은 개념으로. 거기에는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 들어가요. 기업, 그 다음에 일반 자선기관들도 들어가요. 여기 결사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결사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민사회에 있는 모든 조그마한 소규모의 조직들도 다 결사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들을 다 결사체라고 해요. 영어로 associations. 다 들어가니까 이들은 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해서 SPO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말이죠. 그런 조직들, 여기서 그 조직들은 사회 목적 조직들이 좀라고 우리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 임팩트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이 뭐 PPP라고 해가지고 민의과 관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특정한 투자도 하고 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더 확장하는 거예요. 과거에 PPP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하고 정부가 둘이 파트너가 된 사례가 많아요. PPP는. 그래서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공공공사나 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업은 특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그리고 그 사업은 공공기관이 봤을 때 상당히 공익적인 목적에 뭐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뭐 도로를 뭐 건설하는데 주로 인프라 이런 쪽에 PPP가 많이 썼는데 이런 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 것이 사회적 임팩트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빈곤 문제,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환경 문제, 뭐 소비자 문제 등등 모든 뭐 나열하기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도 코이카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거기서 매년 해외에 원조를 주는 사업들의 심사를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의 NGO들이 우리 국내에 해외 원조를 주는 기관들이죠. 그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목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해외에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뭐 식수 문제라든지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하는 것에 계획서를 써가지고 코이카에 제출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3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뭐 한 20% 정도의 우리가 자부담으로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코이카가 원조금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럼 저희가 이제 심사를 쭉 하거든요. 심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경쟁이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률이 뭐 높을 때는 3대1, 4대1 막 그렇게 되니까 세 기관 가운데 하나를 뽑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기관을 먼저 뽑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수업에 임팩트가 있는 쪽. 이사까지면은 빈곤 문제가, 실업 문제가, 환경 문제가 좀 더 임팩트 있게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사업이 당연히 당선돼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그 ODA 사업이, 원조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임팩트를 글로벌 차원으로 굉장히 확장시킨 굉장히 계기가 됐던 국제적인 행사가 GAC 참가하는 2013년에 런던에 이름하여 사회적 임팩트 정상회담이에요. 소셜 임팩트 서밋이 열렸어요. 그때 이 주체가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이 아무래도 사회적 임팩트 투자 쪽은 영국이 가장 앞서가 있어요. 뭐 미국도 거의 뭐 좀 쫓아가고 있고, 뭐 유럽의 국가 가운데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뭐 이런 그룹들이 쭉 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사회적 임팩트를
정부의 정책의 주류화 쪽으로, 주류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결의를 여기서 하게 되고, 이 결의가 단순한 뭐 선언문으로 그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임팩트 투자 보고서 제목이, 부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시장의 심장. 여러분 어디서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장. 근데 보이지 않는 시장의 심장. 시장이 심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심장하게 되면 뭘 뜻하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시장도 차고 냉혈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하고 인정 있고 사회적인 뭔가 공익적인 것을 한다라는 표현을 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장도 심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뭐냐? 이런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이지만 그 자본이 막 수익만 내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본. 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팩트 투자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국이 보고서를 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등, 이탈리아 등등 다 이렇게 G8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가 보고서 잠깐 보면 여기서 임팩트 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사회적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욕구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강력하고 다양한 이런 임팩트 투자 시장을 구축해서 공급되는 사회적 결과물들이 지속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게 영국의 기본적인 임팩트 투자에 대한 방향이고, 미국도 국가보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국가보고서의 제목이 이 아래에 나와 있네요. 공공선을 위한 민간 자본. 공공선. 즉 우리가 빈곤, 실업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공공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공공선을 해결하는데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미국식 사고방식이에요. 이미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이 들어오도록 오픈했어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만나니까 자본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1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 민간이 들어오니까 2억, 3억이 들어와서 전체가 3, 4억, 5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의 대상자가 1,000명밖에 안 되던 옛날의 사업이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임팩트예요. 그런 임팩트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스케일링 한다는 거예요. 스케일링, 스케일을 확장한다. 규모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은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그러한 기본적인 체제를 갖춰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내 사업도 정부가 소셜 이노베이션 펀드, SIF라고 하는 펀드를 내놨어요. 그 돈이 몇억 불의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민간이 공공기관이나 여러 사회 기관들이 사업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신청한다 하고 신청서를 내요. 근데 그 신청서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하느냐면 거기에 민간 자본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이 1억을 가져간다면 당신은 민간에서 얼마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을 가져간 기관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정부가 1억을 냈다면 민간 자본이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러니까 규모가 전체 3억, 4억 막 이렇게 불어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외에서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해외 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의 이러한 공공선, 공익적인 사업에 참여를 개방해왔고, 그리고 민간 기관들도 그러한 참여를 굉장히 희망을 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보고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섹터에 걸쳐서 모든 지역으로 기업가 세대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세계 지도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리고 자선의 사회적 의식을 시장의 비즈니스 원칙들에 연결시켜. 자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냥 그 따뜻한 마음만 가졌지 어떤 이 극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원칙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원칙과 결합이 될 때 그게 더 훌륭한
사업이 되고 그것이 사회 임팩트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운동을 임팩트 투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보고서는 임팩트 투자의 의미를 이렇게 거꾸로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자선의 사회적 의식을 시장의 비즈니스 원칙에 연결시켜 시장의 파워가 가장 심각한 일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이게 미국에서 이해하는 임팩트 투자다 이렇게 보는